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국결이 매매운인가요? 아는 형이 라오스 국결을 했는데 저는 부럽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매매운이라고 비하하네요. 부모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제 국결하신 분들 많죠? 저는 국결하신 분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과로 봤을 때 한국 결혼보다는 그래도 잘 사는 분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결혼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고 이 규모도 커지고 있어요. 국내는 쪼그라들고 있는데. 근데 국결이 매매혼이다. 매매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돈을 주고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좀 국가 규모가 작고 소득이 작은 나라에 사는 그런 여성을 내가 돈을 주고 데려온다. 뭐 돈을 주고 사들인다. 이런 식으로 매매혼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있잖아요. 그 국제결혼 이제 중개업체를 통해서 돈을 주고 이제 매칭을 통해서 결혼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매매혼이야? 왜냐하면 남자만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쪽 여자 돈 듭니다, 이게. 물론 남자가 좀 더 돈 들겠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국내보다 돈이 훨씬 더 적게 듭니다. 국제결혼 하신 분들 보면. 우리나라 국내보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결혼 비용이 더 적게 들어. 결혼식 비용이나. 그러면 국제결혼보다 더 심한 매매혼이 국내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제결혼한 여자분들이 뭐 남자분한테 아파트 바라고 연봉 뭐 한 8천만 이상 벌어야 되고 그런 말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국제결혼한 여성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냥 나만 좀 잘 신경 써주고 한눈 안 팔고 바람 안 피고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서로 존경하고 이것만 바라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한국의 결혼하고 많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국제결혼할 때 돈이 드는 건 사실이야. 한국 결혼은 돈 안 듭니까? 돈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보통 국제결혼을 매명이라 까는 분들 보면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정상이 없어요. 아니, 국제결혼 무슨 범죄도 아니고, 그리고 그 나라 여자들도 오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오기 싫어하는 여성을 강제로 끌고 와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양쪽에 합의하에 하는 겁니다. 양쪽 가족이 합의하에. 뭐 국제결혼 하신 분들, 뭐 라오스 여자분들을 그 사람도 원치 않는데 강제로 데리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여자도 한국 남자 좋아하고 한국 남자도 그 여자 좋아하고 그 집안에서도 딱히 싫어하지 않고 그 집안에서 찬성하고 그리고 남자분 집안도 찬성하고 그러니까 결혼이 성사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매면이라고 깐다고? 그러면 그런 걸 매면으로 까는 사람,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뭐 국제혼을 하든 뭐 국내혼을 하든 혼자 사는 관심이 없어. 꼭 나이 먹고 집불 해놓은 거 없는 사람들이 배 아파서 깝니다. 배 아파서. 거의 뭐 매면을 얘기하는 사람들 99%는 배 아파서 그런 거야. 매면을 까는 사람 두 가지 분입니다. 일단 여자분들. 나이 먹고 시집 못 간 여자분들. 그분들이 까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남자 국제결혼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깝니다. 네. 그 사람들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국내혼 결혼하는 사람 중에 국내 결혼을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 국제 결혼해서 이제 어리고 예쁜 외국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다 보니까 그 배 아파서 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이 먹고 시집 못 갔는데 자기는 결혼 못 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자 데리고 와서 한국 땅에 사는 거 보니까 배 아파서. 이것도 정상 아니잖아. 두 번째는 뭐냐, 나이 먹고 나도 국제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국제 결혼하기엔 나이도 작고 돈도 없고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국제결혼 못하니까 배 아파서 가는 거. 이것도 정상 아니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국내 결혼 했는데 국내 결혼 만족스럽지 않은데 난 나이 많은 여자 살고 있는데
결혼 생활에 뭔가 불만족스러운데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국제 결혼해서 우리 와이프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정말 잘 사는 거 보니까 그 배 아파서 하는 사람 이것도 정상 아니잖아. 정상이 없어 여러분. 저 국교를 매매원이라 뭐라는 사람 중에 정상이 없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이 자리 빌어서 제가 소신발언 하자면 국제결혼 뭐 매매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 여자 데리고 와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 당신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대한민국 한 게 뭐가 있어? 대한민국 국제결혼에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땡겨나 보탠 게 없잖아. 뭐 국제결혼은 뭐 어? 이렇게 활성화되고 증가하는데 본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 국제결혼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상태로 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본인들이 막 능력이 좋고 국제결혼 했으면 이런 댓글 안 적겠죠. 이게 매면이 얘기는 안 하겠지. 본인도 능력 없고 가진 거 없고 결혼 못하고 해놓은 거 없으니까 배 아파서 그런 거잖아. 그러면 이런 국제결혼을 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이 먹고 해놓은 거 없는 본인 자신을 탓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본인 자신은 탓할 생각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국제결혼하는 사람을 깔려고 그래. 이게 정말 모자란 행동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앞으로 국제결혼 증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봐봐.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한국 남자분들이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도가 높단 말이죠. 심지어는 지금 20대 남자들도 국제결혼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여자분들 중에 국제결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들이 안 좋게 보는 말은 우리는 신경 안 써. 오히려 안 좋게 보일 수도 국제결혼 할걸? 안 좋게 보면 볼수록. 남자들이 왜 국련 안 하고 국제결혼 하는지 생각해봐. 한국에 멀쩡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국제결혼 하는 거잖아요. 좋은 여자 많아서 국제결혼 안 하겠지. 좋은 여자는 집분 없는데 좋은 여자가 아닌데 좋은 여자인 척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 국련 시장이 점점 꾸정물이 되어가니까 외국 가가지고 이제 아가씨 데리고 와서 국제결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뭘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커서 다문화 상처 없이 엄마 무시만 하면 국제결혼도 장점이 많습니다. 다문화 지원도 많이 되고 가족센터도 잘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죠. 옛날에는 이제 이런 혼혈, 이런 다문화 가정에 자란 사람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소수다 보니까 그 한국 땅에서 한국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란 애들이 좀 따시키고 무시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학교 그 학생들 보면요. 약간 혼혈 느낌 나는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옛날보다는. 딱 보면 알아요. 그 혼혈이 느낌 나는 게 생김새가 좀 다릅니다. 이게. 예. 그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알 거예요. 요즘에 한 반에 한두 명은 혼혈이에요. 더 있는 경우도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어. 옛날에 얼마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하는 그런 횟수가 많아질수록 저는 다문화 가정도 많아지고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면 국내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다문화 가정이 소수였기 때문에 뭐 애들한테 왕따 나고 상처 받아도 그냥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약자 입장이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어떠냐? 대한민국은 뭔가 덩치가 커지고 이 덩어리가 커지면 절대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다문화 그런 가정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힘도 커지고 있어요. 세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세력이 커질수록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뭐 다문화 가정에 자란 친구가 왕따 나오고 뭔가 사회적 불이익 받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 이 덩어리가 커질수록 여론이 높아져요. 여론의 목소리 높아집니다. 그러면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국제결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다문화 가정이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분들이 이제 자녀 키우고 애를 기르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 뭐 차별을 받는다거나 뭐 억울한 겪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냥 참고 다닐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문제제기 많이 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국제결혼 했는데, 국제결혼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다 크고 나서 엄마를 무시해. 난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절대 가만 안 놔둘 거야. 지원 다 끊어버릴 겁니다. 진짜. 이런 거 버리장머리 그냥 싹 고쳐버려. 내가 나쁜 아빠라 소리 듣더라도. 엄마 왜, 어? 못 산 날에 와가지고, 나 무시받기만, 이딴 소리 하면 난 진짜 지원 다 끊어버려요. 내가 만약에 뭐 국제결혼 해가지고, 뭐 다문화 가정 뭐 이루고 있는데, 얘 자식 커가지고 뭐, 엄마가 좀 이제 그런 동남아 계통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좀 그 소수이 낮은 나라에 왔다고 알게 돼가지고 엄마를 무시해. 그러면 난 절대 가만 안 놔둬. 엄마들이 한국 사람이야. 엄마가 과거에 이제 그 동남아 계통이 자랐지만 한국 땅에 국적 얻었으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이라 하더라도 한국 땅에서 결혼했으면 한국 사람이야. 뭐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잘 살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 부감병했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잘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불과 60년 전, 7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 시절입니다. 밥 굶고 죽는 사람도 많았어. 병걸로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한 게. 우리 뭐 대단하다고. 아무튼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국제결혼 많아지고 다문화 가정도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혹시나 다문화 가정에서 나고자 하는 어떤 자녀들이 피해를 받으면 앞으로는 점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덩치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점점 국제결혼 파워도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